오늘은 장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장은 그냥 소화 잘 시키는 기관이 아닙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우리 몸에서 제일 먼저 싸우는 기관이에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그 안에 영양소만 들어있을까요? 아니죠. 세균도 있고 독소도 있고 몸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정체 모를 것들이 훨씬 많아요. 그걸 누가 제일 먼저 마주하냐면 바로 우리 장입니다. 야, 이거 괜찮아? 이거 먹어도 돼? 이런 말들을 우리 뇌한테 물어볼 시간이 없어요. 바로 판단하고 바로 행동해야 합니다. 위험하면 바로 내보내고 이상하면 바로 아프게 만들고 지금 버티기 힘들다 싶으면 몸 전체에 긴급 신호를 보내요. 왜냐면 여기는 바로 최전선이니까요. 그래서 장은 뇌의 명령을 기다리는 기관이 아니라 독단적으로 판단하는 기관입니다. 그래야 살아남을 수 있어요. 이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영상에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딱 하나예요. 우리가 느끼는 불안, 예민함, 폭식 충동, 이게 전부 우리 마음의 문제만은 아닐 수 있다는 것. 장이 먼저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 그 얘기 조금 더 깊게 해볼게요. 중요한 발표를 앞두거나 놀이기구 탈 때 배가 막 긴장되고 막 그런 느낌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중요한 일을 앞두고 괜히 화장실을 몇 번이나 들락날락 했던 경험도 아마 한 번쯤은 있으실 겁니다. 이상하죠? 아직 아무 일도 안 일어났는데 몸이 먼저 반응합니다. 내가 긴장해서 그래, 멘탈이 약해서 그런가 보다. 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해요. 그런데요, 이런 일들이 왜 하필 배에서 먼저 일어날까요? 바로 우리 장의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장은 단순히 먹은 걸 소화시키는 곳이 아니에요. 장은 우리 몸에서 감정을 만드는 물질들이 실제로 만들어지는 공간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고 느끼는 불안, 예민함, 긴장감, 안정감, 이런 감정들은 머리에서 갑자기 뿅 하고 생기는 게 아닙니다. 장에서는 세로토닌, 도파민, 가바 같은 감정과 직접 연결된 호르몬 신경 전달 물질들이 계속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장이 먼저 예민해지면 뇌는 그 신호를 이렇게 해석해요. 지금 위험하다. 지금 긴장해야 된다. 그 결과가 배 아픔이고 설사고 화장실을 들락날락하는 행동인 겁니다. 이건 겁이 많아서도 아니고요. 멘탈이 약해서도 아니에요. 장이 먼저 상황을 위험으로 판단한 결과예요. 그래서 장은 뇌의 지시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기다릴 시간이 없거든요. 최전선에 있는 기관은 항상 스스로 판단해야 됩니다. 무언가 이상하면 바로 내보내고 바로 멈추고 바로 경고를 보내야 돼요. 그래서 장을 제2의 뇌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대부분 이 신호를 계속 마음 문제, 의지 문제로만 해석을 해요. 마음 문제, 의지 문제라기보다는 장이 먼저 반응을 하고 있었던 건데 말이죠. 자, 이제부터는 이 기준을 조금 바꿔보려고 합니다. 불안도, 예민함도, 폭식 충동도. 어쩌면 시작은 전부 장 컨디션일 수 있다는 이야기. 이제 이걸 하나씩 풀어볼게요. 왜 장 상태 하나로 감정도, 식욕도, 판단력까지 완전히 달라지는지 말이에요. 자, 그럼 이제 다이어트 이야기를 좀 해보죠. 우리가 다이어트 할 때 솔직히 장을 얼마나 신경 쓰나요? 대부분 장은 그냥 소화시키는 기관 아니야? 배 안 아프면 문제 없는 거지 뭐. 그래서 다이어트 하면 뭐부터 바꾸냐면 먹는 양 줄이고 안 먹고 버티고 운동 더 하고 참고 또 참고. 그런데 이상하죠? 처음 며칠은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 몸이 이상해져요. 속이 더부룩해지고 가스가 차고 변비가 오거나 설사를 하게 되고 괜히 예민해지고 밤만 되면 미친 듯이 뭐가 땡기고요. 이때 또 이렇게 생각해요. 아, 내가 또 의지가 약했나 보다. 근데 아닙니다. 이건 우리 장의 입장에서는 당연한 반응이에요. 다이어트 할 때 장이 가장 힘들어하는 순간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아침 거르고 점심 대충 때우고 저녁은 늦게 아니면 한 번에 몰아서 먹고 이게 반복되면 장은 하루 종일 긴장 상태에 있다가 갑자기 과부하를 맞는 거예요. 준비도 안 됐는데 뭐야 이 양은? 지금 처리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닌데? 그래서 장은 바로 우리 뇌로 신호를 보냅니다. 위험해, 안정이 필요해, 지금 이 상태에 오래 못 가. 그럼 우리 뇌는 어떻게 반응할까요? 복잡한 판단은 안 합니다. 다이어트 계획, 칼로리 계산 이런 거 전부 다 꺼버려요. 뇌가 원하는 건 딱 하나예요. 지금 당장 안정되는 것. 그래서 밤마다 단계 땡기고 밀가루가 땡기고 자극적인 음식이 생각나는 겁니다. 이게 의지가 무너진 게 아니에요. 장이 오래 너무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다이어트 하면 꼭 같이 오는 게 있죠. 변비, 더부룩함, 가스.
배는 안 고픈데 계속 뭔가 먹고 싶은 느낌. 이걸 많은 분들이 이렇게 넘깁니다. 다이어트 하니까 그럴 수 있지, 버텨야지. 근데 이 상태가 계속되면 장내 환경이 완전히 흐트러져요. 좋은 균은 줄고 자극 좋아하는 균은 늘고 장은 점점 더 예민해져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같은 양을 먹어도 포만감이 잘 안 오고 혈당은 더 빨리 흔들리고 감정 기복은 더 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적게 먹는데도 왜 이렇게 힘들지?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이어트 할 때 계속 강조하는 게 이겁니다. 장을 신경 쓰지 않는 다이어트는 오래 못 가요. 왜냐면 장은 다이어트의 감정, 식욕, 폭식, 지속력 이 모든 걸 쥐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장이 불안하면 뇌는 계속 비상모드고 그 상태에서 다이어트를 오래 버티는 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기준을 바꿔야 돼요. 얼마나 적게 먹을까, 얼마나 더 참을까, 이게 아니라 내 장은 지금 편안한가, 지금 이 방식이 장을 더 괴롭히고 있지는 않은가, 지금 안정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는가. 다이어트는 참는 싸움이 아니라 우리 몸을 안심시키는 과정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이 바로 장이에요. 이제부터 왜 장이 무너지면 다이어트가 계속 실패로 끝나는지, 그리고 장을 살리는 다이어트는 뭐가 다른지 하나씩 짚어볼게요. 자, 여기부터는 설명 말고 체크입니다. 하나라도 해당되면 지금 다이어트가 힘든 이유, 장에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첫 번째 신호, 배는 안 고픈데 계속 뭔가 먹고 싶다. 이거는 정말 많이 나오는 문제죠. 배고픔이 아니라 입이 심심한 것도 아니고 그냥 계속 뭐가 땡겨요. 이건 장이 불안정할 때 나오는 대표적인 신호입니다. 포만 신호가 제대로 안 올라가고 뇌는 계속 아직 부족해, 뭔가 더 필요해, 이렇게 해석을 해요. 자, 두 번째 신호, 다이어트만 하면 변비나 설사가 와요. 평소에 괜찮다가 식단만 조절하면 갑자기 화장실 패턴이 무너져요. 이건 장이 지금 이 방식이 너무 부담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장이 편안하면 다이어트 중에도 배변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하게 돼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신호, 같은 음식을 먹어도 더부룩함이 심해져요. 예전엔 괜찮았던 음식이 요즘은 유독 불편하다면 장내 환경이 이미 예민해졌다는 신호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조금만 자극이 와도 장이 바로 경고를 보내요. 자, 네 번째 신호, 밤만 되면 무너진다. 낮에는 잘 참아요. 막 의지도 멀쩡해요. 근데 밤만 되면 갑자기 통제가 안 됩니다. 자, 이건 의지가 약해진 게 아니라 하루 종일 장이 긴장한 상태에서 마지막에 한계점이 온 거죠. 자, 다섯 번째 신호, 다이어트가 감정적으로 너무 힘들다. 괜히 우울하고 작은 일에도 예민해지고 나 왜 이렇게 못하지? 이 생각이 자꾸 든다. 이건 장에서 안정 신호가 잘 안 올라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장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은 장을 좋게 만들자가 아니에요. 장을 덜 괴롭히자가 목표예요. 이 기준 하나만 잡아도 다이어트 난이도가 완전히 내려갈 거예요. 자, 첫 번째, 굶지 말고 몰아서 먹지 말기. 아침 거르고 점심 대충 때우고 저녁 몰아서 먹는 구조. 이거는 우리 장의 입장에서는 하루 종일 비상 상태였다가 갑자기 전쟁이 나는 꼴이에요. 양이 적어도 규칙적으로 들어오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 식사 속도 줄이기. 이거 하나만 바꿔도 좀 체감이 많이 커질 거예요. 빨리 먹으면 우리 장은 계속 긴장 상태고요. 뇌는 아직 부족해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천천히 먹으면 지금 괜찮아, 안정 신호가 올라가요. 자, 세 번째, 따뜻한 자극 주기. 장이 예민할수록 찬 자극에 더 민감해집니다. 따뜻한 물, 따뜻한 국, 따뜻한 차. 이건 단순한 기본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우리 장을 안정시키는 신호예요. 자, 네 번째, 단백질을 충분히 넣어주세요. 단백질은 포만감만 주는 게 아닙니다. 장 입장에서는 이건 안정적인 에너지다 라고 인식되는 음식이에요. 많이 말고 꾸준하게 드셔주세요. 자, 다섯 번째, 식후 바로 눕지 않기. 식후 10분만 천천히 움직여도 장 운동이 살아나고요, 혈당도 안정됩니다. 운동이 아니라 소화 도와주는 행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오늘 이야기의 핵심은 이겁니다. 다이어트가 자꾸 힘들다면 먼저 묻는 질문을 바꿔야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의지가 약하지? 왜 또 실패하지? 이게 아니라 내 장은 지금 어떤 상태일까? 지금 이 다이어트 방식이 내 장을 괴롭히고 있진 않을까? 지금 안정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위험 신호를 보내고 있을까? 폭식도 무너짐도 여러분이 이상해서가 아닙니다. 우리 장이 너무 오래 버티고 있었던 거예요. 다이어트는 싸움이 아닙니다. 참는 게임도 아니에요. 몸을, 특히 우리 장을 안심시키는 과정이에요. 자, 오늘 저녁 조금만 천천히 드셔보세요. 따뜻한 물 한 잔 마셔보세요. 그게 다이어트의, 그리고 우리 건강의 진짜 시작일 수 있습니다.